제 주변에는 늘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저렇게는 살지 말자고 동생과 함께 다짐했는데 결국 제 동생도 아버지를 닮아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치여 살아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었고 그냥 평생 전 혼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 참 묘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을 23살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땐 저도 그렇고 남편도 부산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미용실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기술도 벌고 그게 더 미래가 있어 보였으니까요. 큰 상가 건물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때 그 미용실 옆에서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에 다녔는데 내부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가게였어요. 거기서 막내라 그런지 항상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늘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항상 같은 옷만 입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미용실 배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인테리어 가게에 갔었는데 솔직히 그런 수리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흔쾌히 해주시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때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손이 야무지다고 못 고치는 게 없다고 믿어보라고 하길래 처음엔 불안했지만 언제 뚝딱뚝딱 하더니 고쳐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가게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자주 불러서 수리도 맡기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가서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제 남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파마해본 남자 머리도 남편이었어요. 워낙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연애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은 엄청 서두르더라고요. 연애라고 해봐야 서로 일 끝나고 남자친구가 지내는 집에서 밥 해먹고 그러는 게 전부였고 그때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었지만 솔직히 너무 불쌍해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3살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20살 때부터 일만 했으니까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는 원룸에 가보니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은 죄다 흰색 티셔츠에 속옷, 그리고 다 헤어진 청바지뿐이었고 화장실에는 비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랬으니 제가 이럴 바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여러 번 생각했었죠. 근데 나까지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이 남자가 더 불쌍해질 것 같아서 그냥 만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남동생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힘들어져서 자기는 부산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거고 동생은 포항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언뜻 들어봐도 사정이 깊어 보였어요. 그렇게 연애하게 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날도 김치찌개를 끓여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저보고 대뜸 자기랑 같이 광주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24살 남자친구가 26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순간 너무 황당했었죠. 자기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부산에 오게 된 이유가 일 배우려고 왔었는데 이젠 배울 만큼 충분히 배운 것 같다고 광주에 내려가서 부모님 철물점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완전히 내려갈 거라면서 저보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청혼인가 결혼을 하자는 소린가 헷갈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게 나름 자기 방식의 청혼이었대요. 근데 전 배우던 일도 있고 갑자기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겁이 나서 그땐 싫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광주로 가면서 헤어졌죠.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손님이 줄어서 나중엔 저도 거기서 나와야만 했었고 새로운 미용실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익숙한 남자가 미용실로 들어오는데 헤어진 제 남자친구였어요. 그게 딱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어찌 찾았는지 너무 놀랐는데 저보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바쁘다고 나중에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더 바쁘다고 잠깐 나오라고 하더니
가게 앞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보고 광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듣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 남자는 엄청 진지해 보였어요. 그동안 자리 잡느라 바빴다고 이젠 준비가 좀 되었으니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데 전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저보고 대뜸 자기가 볼 일 다 보고 5일 후에 기차 타고 내려간다고, 이번에 가면 진짜 올 일 없으니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참 이상했던 게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엄청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예전에 일하던 미용실에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부탁했어요. 그분은 저희 연애하는 것도 다 보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장대소하시더니 저를 그 옆에 인테리어 가게로 데려가셨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미 왔었다면서 그때 제가 다니던 곳도 물어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인테리어 가게 아저씨들은 무조건 잡으라고, 안 잡을 거면 자기 처제 소개해줘야겠다면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예전 연애했을 때 생각도 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덕분에 책임감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돈을 얼마를 벌든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남자친구가 아주 좋긴 했습니다. 책임감이 엄청 낮거든요. 문제는 너무 구두쇠예요. 돈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연애 때 밖에서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연애를 하면서 요리가 늘었습니다. 배고파서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더군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같이 살게 되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온종일 가게에만 있고 시계만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길 건너편에서 어떤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에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번벅이 돼서 숨을 헐떡이면서 있는데 그때 결심이 섰어요. 같이 광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저놈의 흰색 티셔츠는 절대 입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제 남동생은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 혼자 지내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할 것도 없었네요. 그것도 가족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날로 저 혼자 지내던 집을 빼서 남편 따라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처음 뵙게 되었는데 마치 예전부터 저를 아시던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엄청 자주 했었다면서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광주에 내려오자마자 신부감을 부산에 놓고 왔다고, 결혼할 여자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이 일하고 있다는 철물점은 규모가 많이 작았어요. 말이 철물점이지 거의 구멍가게 같았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크게 했었다네요. 저희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하던 철물점을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가게를 옮기는 중에 20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기울었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 철물점을 예전처럼 키우려고 남편이 운영하면서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출장을 나가 수리도 해주면서 단골을 늘려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을 배웠다고 했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따로 지내다가 나중에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저도 다니던 일을 그만둬야 해서 시댁과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저도 집안일만 주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았고 상처도 받았네요. 제가 결혼식을 못 해봤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 부를 가족도 없었고 제가 모았던 돈은 제 동생이 전역하고 나서 지낼 곳이 없어서 동생에게 다 주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가끔씩 제게 결혼식 못해서 어쩌냐고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무슨 결혼식이 대수냐고 그거 다 돈 낭비라면서 옆에서 어머님을 나무라셨고요. 저희 남편이 왜 그렇게 돈을 아끼나 싶었는데 아버님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보다 아버님이 더 심하게 아끼십니다. 예전에 사기당하고 힘들게 버티셨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건 다 아끼고 그러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 후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그게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남동생 하나뿐이었는데 동생이 전역하고 나와서 원룸 하나 얻어준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주 가끔 동생 소식을 들으면 짠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났을 때 갑자기 동생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결혼한다고, 자기도 누나처럼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 나이가 28살이었고요. 올케가 25살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울 가서 만나봤고 일하는 곳에서 만난 여자라고 했는데 엄청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누나와 비슷한 여자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내가 저런 모습인가 싶었네요. 살림도 잘하고 다정다감하다고 하길래 둘이 좋으면 뭐가 문제냐 싶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렇게 둘이 잘 지내나 싶었는데 결혼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자꾸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하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좀 봐가면서 돈을 빌려야지 저희 남편이 빌려줄 턱이 없죠.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동생이 직접 제 남편을 만나 이야기해봤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요. 저만 중간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울면서 남편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다면서 저보고 와서 좀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고 동생네 집에 도착해보니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는데 올케는 아이를 안고 눈이 퉁퉁 부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가버렸다고 했어요. 돈 벌어 온다고 중국으로 간다고 했답니다. 저랑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순간에 동생이 가버렸어요.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동생도 책임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네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희 엄마도 무책임하게 떠나버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조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라도 옆에서 챙겨야 했습니다. 올케는 결국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도 제가 가서 도왔습니다. 남편도 그런 처제가 안타까운지 그 구두쇠 같은 사람이 저에게 300만 원을 주더군요. 저보고 계속 조카를 챙겨주라고 하는데 저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사기를 당하고 크게 주저앉게 되면서 살던 집도 팔고 가게에서 지냈었는데 그 가게도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5개월 정도 고모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어린 남동생 데리고 고모네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엄청나게 무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대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웠다고, 돈 없으면 가족이고 형제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서 제 남편은 그때 고모에게 거짓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때마다 어린 동생 때문에 편하게 울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첫째는 부산으로, 둘째는 포항으로 가서 지내며 일을 배운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저도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면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대부분 올케에게 보내줘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님 눈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참 죄송스러웠고요. 제 동생 소식은 그날 이후로 듣지 못했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올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정신없이 올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니 웬 거구의 남자가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있더군요. 3년 만에 만난 동생은 살이 엄청 쪄서 왔고 등짝에 용인지 뱀인지 뭔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지난 3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동생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한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저보고 돈 좀 모아둔 거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올케랑 조카 먹여 살리려고 시댁에서 눈치 봐가며 일하고 다녔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내질렀어요. 오자마자 돈 타령이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어요. 입버릇도 얼마나 나쁜지 자기 누나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는데 저는 그날로 정을 떼기로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동생을 키워내고 조카까지 돌봤으면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제 다시는 서로 볼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남편에게는 그냥 동생 잘 왔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참 다행이라고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월급 받아서 시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렸어요. 근데 계속 마음 한구석에 올케와 조카 생각이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올케와 조카만 있었고 동생은 밖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술병이 잔뜩 쌓여있고 올케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차림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긴 팔과 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수상했죠. 거실에 앉아서 조카를 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 좀 갈아입지 라고 얘기하고 올케가 방에 들어가길래 제가 몰래 따라 들어가서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근데 올케가 어깨에 멍자국이 있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방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올케 옷을 들춰가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실로 뛰어나가 조카 옷을 벗겨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조카는 멀쩡했어요. 올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동생이 그런 거냐고 했어요. 동생은 가끔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그러다 한 번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상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무슨 염치로 연락을 드리냐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친정집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거기서 지내다가 계속 그러면 그냥 이혼해버리라고 했어요. 올케는 친정집에는 두 가족이 살고 있어서 자기까지 들어가기 어렵다고 저번에 일주일 정도 친정에 있었는데 제 동생이 찾아가서 난리를 피워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모든 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모습이 떠올라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짐을 싸서 올케와 조카를 데리고 무작정 내려왔어요. 일단 저희 남편의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지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결국 시댁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네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와 올케가 조카와 함께 방에서 지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다니던 일을 쉬고 시댁에서 올케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오지 않았으면 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왔죠.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올케랑 조카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난리를 치는데 시부모님들 앞이라 제가 대놓고 화도 못 내고 저희 남편이 몸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까지 찾아와서 간신히 말렸고 동생은 계속 다시 찾아온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는 그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올케도 마찬가지였네요. 둘이 넋이 나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올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려고 직접 가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려고 잠깐 갔다 왔는데 방이 깨끗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낮에 아이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올케에게 전화를 했고 올케는 저보고 지인 집에 와 있다면서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간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거기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편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는 물어볼 수 없었네요. 올케도 중간에서 많이 괴로웠겠죠. 제 시댁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피웠으니 오죽했을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다니던 미용실에 그만 나간다고 해버린 터라 집에서 아이를 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어머님이 저보고 어디 안 나가냐고 물어보시면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뭔가를 잔뜩 싸들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시는데 순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슬쩍 어머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엄청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데 5분 정도 지나서 어느 빌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고 한참을 계단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어머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쫓아 올라가 봤어요. 어머님이 어느 집 현관문 앞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시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 그 집안을 슬쩍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올케가 아이를 안고 함께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며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렇게 저희 올케를 보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알던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예전에 철물점을 하셨을 때 그 집에 가서 수리도 해주시고 자주 왕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 혼자 지내게 돼서 이참에 저희 올케를 그 집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아이도 있고 아마 그 할머님도 좋아할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왈칵 눈물이 나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이 다음번에 찾아와서 데려갈까봐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케를 맡겨놓으시고 어머님은 신경이 쓰이셔서 반찬을 챙겨갖고 갔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면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제 동생한테 들킬까봐 숨기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조카가 계속 마음에 걸리셨다고 했어요. 저는 제 동생이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을 때 시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서 보고 계셨는데 그때 저희 애들은 놀라서 엄청 울었는데 유독 조카는 울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 어린 것이 눈치 보느라 울음도 참은 것 같다며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을 맡겨놨을 때 일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일이 가슴에 걸리고 미안해서 서방님한테는 연락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바로 다음날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갔고요. 동생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도 진행했어요. 올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역시나 며칠 뒤 저희 동생이 찾아왔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그날은 꼼짝도 못하고 저에게 꼬장만 부리다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희 서방님도 집에 왔었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서방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시다고 한번 올라오시라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서방님이 집에 오신 날 제 동생도 술에 잔뜩 취해서 온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희 서방님이 문을 열어주자 깜짝 놀라더군요. 서방님은 포항에서 주방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방님 덩치가 제 남편의 2배예요. 속으로 내심 두들겨 패버렸으면 했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중간에서 말리더군요. 그렇게 올케와 제 동생은 이혼을 했습니다. 접근 금지도 받아내고요. 동생이 저에게 계속 누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 동생을 무책임하게 내버리냐고 소리치길래 앞으로 평생 너를 책임지는 일은 없다고 했어요. 올케는 아직도 그 할머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할머님도 더 지내라고 하시고 올케도 그러고 싶다고 하길래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편이 저도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동생이 찾아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결혼 전까진 가족이 너무 싫고 원망스러웠는데 결혼 후 새로 생긴 가족 덕분에 그 따뜻함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구김없이 잘 자라도록 올케가 허락하는 한 옆에서 도와줄 생각입니다.